인연을 끊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윤종신 씨가 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종신이가 나가는 프로에 내가 묻어서 한두 번은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윤종신 씨가 이렇게 좀 받쳐주기도 해요. 그렇죠.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한 윤상 씨, 다음 달까지 국내에서 음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애수첩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번에 귀국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얘기 드렸던 만큼 많이 기억해 주시고 새로 발표되는 제 6집 앨범 또 이번 7월 7일, 8일 있게 될 공연에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애수첩 오은정이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네, 콘서트 꼭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세 자녀 모두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도 역시 대리모일 뿐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소송이 정말 복잡해지겠죠. 이동채 특파원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세 아이가 모두 그의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망과 관련해 계속해서 특종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연예 전문 인터넷 언론 TMZ.com은 세 아이가 모두 시험관 아기며 전처였던 데비 로우 역시 대리모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자와 난자도 모두 기증받았으며 마이클 잭슨이 기증자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MZ.com은 또 세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서류가 있으며 법정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들 출생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다수의 취재원들이 밝힌 내용이라는 말도 함께 실었습니다. 문제는 양육권과 유산 소송입니다.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상황에서 할머니와 대리모, 세 아이, 그리고 혹시 밝혀질지도 모를 생물학적 부모 사이의 문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9년 전 작성해뒀다는 유언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은 마이클 잭슨이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에서 재산을 어머니와 세 자녀 그리고 한 곳 이상의 자선기관에 나눠주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언장과 세 아이 출생 비밀이 법정을 통해 공개될 경우 자녀 양육권과 함께 AP통신이 빚을 갚고도 2억 3천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보도한 재산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동치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이 경기도 고양과 파주 일대에서 출근길 버스 넉 대 정체를 알 수 없는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네, 버스 창문이 깨졌고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최서희 기자, 네. 누가 그랬는지 밝혀졌나요? 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순식간에 날아든 총알에 누구보다 놀란 건 바로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였습니다. 버스 창문이 두꺼운 강화유리인데도 그대로 관통했을 정도였습니다. 버스 기사가 놀라서 운전대를 놓았다면 출근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위험천만한 버스 총격 사건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옆을 외제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뚜껑 없는 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버스를 향해 뭔가를 쏘고선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네. 당황한 기사는 이내 버스를 세웁니다. 사고가 난 버스입니다. 버스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곳곳에 총알 자국으로 보이는 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사와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풀어내려 했습니다. 빵 소리가 나더니 유리창이 다 나가고 그 유리에 맞는 그 소리와 그 총에서 쏘는 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지금 못 보이다시피 그랬지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광역버스, 달리던 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 두리번거립니다. 파랗게 코팅된 유리창이 무언가의 충격을 받자 하얗게 깨집니다. 한 승객은 머리에 묻은 파편을 털어내기도 합니다. 차량 탑승 승객은 한 대략 한 12명 정도 되셨고 이제 깨진 자국에 이제 손님이 한 6, 7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는 차들이 없어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럴 경우는 없고
또 다른 피해 버스에서는 깨진 창문 조각이 승객에게 날아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탄알이 버스 기사에게로 향하거나 직접 승객을 맞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아, 이거예요, 이게? 어제 아침에만 경기도 고양과 파주 일대에서 모두 넉 대의 버스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길가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관광차는 버스에서 좀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 차예요. 버스는 진행하는 차량이었고 관광차는 서 있는 차량이었고. 피해 버스들의 유리창은 모두 관통 자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사용한 탄알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버스 유리창은 강화 유리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열이나 충격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안 깨지네요. 불해도 안 깨져 이거 같은.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염료에다가. 뼈 조금 총탄 비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공기총 총탄 비싼 거네. 범인을 목격했던 버스 기사는 범인이 들고 있던 총기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난감 총과 비슷하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쪽으로. 그래가지고 어머 저 스포츠카 타고 애들이 또 기분 내느냐고 장난감 총으로 이렇게 겨누는지 아는 거야. 아직 범행에 쓰인 총알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경찰은 일명 장난감 비비탄 총에 쇠구슬을 넣어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구슬이가 떨어졌나 해가지고 제가 차를 한쪽으로 빼놓고 그 사고 난 장소에서 아무 차에도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달리는 버스를 향해 장난감 총알이나 쇠구슬을 쏘고 달아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유리창에 쇠구슬로 보이는 물질이 날아들어와 유리 파편에 승객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또 그제 서울 영등포를 지나던 버스에 누군가 장난감 총알을 쏴 버스 기사가 맞기도 했습니다. 네. 맞은 사람. 네. 창문 한 10cm 열었는데 거기서 저 비비탄이더라고요. 플라스틱 비비탄에 비비탄 저기 노란색. 소막 한편으로는 좀 아찔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아니고.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들은 일단 이런 사고에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출퇴근 때 많이 걸렸다면 이게 운전석에 운전기사가 맞았다든지 이랬으면 완전 대형 참사가 날 뻔했죠.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안 맞았으니까 문제지 사람이 맞았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또 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뭐 식구들이나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불안하죠. 시민 입장에서는. 그 근처에 앉아 있다면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경찰은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범행 차량의 정확한 차종 판독을 의뢰하는 한편 일산과 파주 관내 비슷한 검정색 스포츠카 소유자를 가려내는 등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엄연한 범죄라는 걸 알고나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과자 포장지 보면 일회 제공의 영양이 얼마 이렇게 표기돼 있지만 대부분 그 이상 한 봉지 다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이 포화지방을 하루 허용치 이상 섭취하게 되면서 성인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것질거리로 과자는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